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불철주야 내 한 번 맡기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이제 금투세 전사 박순혁 작가입니다. 네, 금투세 전사. 어떻게 금투세 통과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네. 생각도. 무리야. 지금 저기 여의도 쪽은 지금 이제 증권사가 지난달에 아마 이제 금감원 원장 만나갖고 저기 금투세는 어렵다. 네. 이제 좀 제발 좀 없애달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증권사에서 건의를 했었고요. 8월 8일날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또 이제 금감원장 만나갖고 금투세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해결될 과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갖고 이제 뭐 실무 차원에서 지금 그 금투세 도입하게 되면 이제 세금 이제 걷기 위해 갖고 뭐 다양한 이제 전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 이제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이제 그다음에 대통령 쪽에서는 폐지 의견이 좀 완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현업 쪽 그러니까 뭐 증권사나 금투업계에서도 금투세는 좀 폐지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을 모으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친명 쪽은 이제 금투세 뭐 유예나 뭐 이런 식으로 내년 1월 달에 그 금투세 바로 시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쪽으로 좀 의견이 모이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 이제 우리가 친문 수박이라고 흔히들 부르시는 이제 뭐 진성준 대표에서 김두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그런 쪽에서만 좀 이제 일부 반대가 있는 좀 뭐 그런 현재 구도여 갖고 아마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제 금투세는 좀 폐지되는 쪽으로 폐지나 이제 폐지에 가까운 유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방향을 잡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이제 25일 날 그러니까 25일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일 겁니다. 토요일인가? 하여튼 그날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지금 그 회담이 지금 잡혀져 있어서 아마 거기서 이제 금투세 얘기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좀 없어지는 쪽으로 이제 폐지나 폐지에 가까운 유예 쪽으로 이제 뭐 방향을 잡는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통과가 돼갖고 내년에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하면은 심각한 이제 혼란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되고. 그 혼란은 이제 그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다 따놔야 될 몫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악수는 제가 봐서는 두지는 않지 않겠나. 뭐 이재명 당대표께서 워낙 또 이제 뭐랄까 좀 이념보다는 좀 실용주의적인 분이시고 요번에 이제 그 당대표 선거할 때도 이제 먹사니즘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그 열린우리당 이제 그 당원할 때 기관 당원하고 할 때 그때 이제 먹고 사니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먹고 사니즘에서 이제 고자 빼고 먹사니즘 이렇게 하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먹사니즘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금투세가 먹사니즘의 이제 좀 대표적인 그런 좀 법안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 잘 해결될 걸로 저는 그렇게 좀 낙관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예. 유예가 되면 한국 주식 시장은 좀 나아질 거예요? 올해 중에 몇 달 안 남아갖고 좀 저거 하긴 3천원만 볼 수 있지 않겠나.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금투세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금 이제 월봉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이제 4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4월, 5월, 6월, 7월 지금 8월 달까지 이제 5개월 연속 지금 하락 중인 그런 상황인데 4월, 5월, 6월, 7월, 8월 동안에 이제 그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증시는 다 같이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만 왜 유독 빠졌냐? 그게 다 금투세 때문이에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 압승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큰 굿즈이신 분들부터 이제 돈을 살살 빼내갖고 그 최근에 여기 그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뭐 500억 1000억씩 갖고 있는 이제 큰 부자들이 맞아요. 지금 대기 타고 있다고. 예,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감각이 있지 않아서 조금씩 하고 나중에 최종 결정되면 그때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되어 갖고 이제 금수 폐지하는 형태가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돈을 갖고 투입을 하실 거고 이제 뭐 암만 해도 그분들이 뭐 이제 거래소 쪽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뭐랄까 개인들이 좀 선호하는 주식들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도 코스닥 쪽 위주로 해서 좀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쭉 많이 올랐던 주식보다는 이제 장기간 좀 소외되어 있던 주식들 위주로 해서 좀 이제 올라가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저는.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금투세 이슈 외에도 작가님께서 또 이번 주 일요일에 예. 어떤 이벤트를 하신다고. 예. 안 그래도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금투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사모펀드 쪽 관련해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좀 이제 제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신라젠이니 라이미니 옵티머스니 뭐 등등 있었는데 사실 그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예. 그 사모펀드 쪽하고 좀 이제 연루돼 있는 분들이 지금 금투세를 좀 강행하려고 좀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제 좀 투명하게 그런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이 좀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내가 사모펀드 얼마 들었다 이런 거를 이제 보고할 의무가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할 때 이제 사모펀드에 만약에 20억 가입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 사모펀드 20억 가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예금 등 20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사모펀드는 전혀 이제 운용 성격 자체가 다른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어떤 주식 갖고 있고 이거를 이제 다 보고를 해요. 뭐 삼성전자 내가 100주 갖고 있다, 뭐 현대중공 50주 갖고 있다 이런 건 다 보고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보고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부터 좀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좀 이제 순리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 이제 청원을 지금 저희가 올려서 이제 열심히 서명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가 역부족이어 갖고 총 5만 명 달성하면은 이제 그 국회에서 답변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한 2만 4천 명 정도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달성 기간이 그래서 뭐 얼마 남지도 않고 해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우리 이제 웅달 책방님한테 좀 이제 부탁을 좀 드리려고 예 그래서 링크 걸어주신다고 예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의 편은 우리 이제 웅달 책방님밖에 없다 예 그러면은 이제 사모펀드라고 밝히면 그 개별 종목을 밝히지가 않는 거잖아요. 사모펀드에 이제 어떤 것들 어떤 사모펀드 몇 호에 투자돼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오픈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추적을 하겠죠. 근데 만약 그게 지금은 추적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보고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사회의 높은 그런 자리에 의사결정 자리에 갔을 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이권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걸 막으려면 그렇죠. 일단은 공개가 필요하니까 이제 재산 공개를 하는 이유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권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인데 이제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마찬가지죠. 그런 거 이제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자기의 치부를 위해 갖고 그 권력을 이제 남용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면은 이제 재산 증식에 있어 갖고 이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형태로 재산 이제 그 취득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그게 이제 국가의 투명성 이제 좀 뭐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되니까 그 최초 이제 재산 공개가 시작된 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시작된 거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서 처음 한 일이 그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쭉 왔는데 지금 이제 이 재산 공개법상 과거에 이제 두 가지 좀 허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가상자산, 두 번째가 지금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건은 이제 그 김남국 사태 터지면서 이제 그때 여론이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제 가상자산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투자한 거는 지금 다 이제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공개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작년 연말에 법이 통과돼서 올해부터는 공개가 되고 있고 이제 같은 취지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도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해서 좀 뭐랄까 공개가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이제 투명성을 위해서 좀 맞지 않겠나 싶고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이제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권력층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은 예. 혹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현저한 개선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뭐 주가를 좀 농락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라질 거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이권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아무래도 내가 이제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조심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100% 건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하겠죠. 뭐 그거는 이제 가상자산 케이스하고 사실 좀 마찬가지고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그 가상자산의 이제 그 거래소에 상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갖고 이제 그 재산상의 이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상자산 그 거래소에 이제 상장위원회 이런 쪽을 좀 움직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의 이제 힘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근데 과거에는 그게 전혀 이제 보고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초기 물량 받아놓고 그걸 상장시켜 주는 거죠 거래소에 얘기해서.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것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신고하는 것도 뭐랄까 구멍이 많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 이제 있는 가상자산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국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 있는 이제 거래소에 있는 지갑은 국회의원들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허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은 그 국외에 있는 거를 이제 쓰려고 할 때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이제 환전했어야 되잖아요. 그 환전하는 과정에는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정이 있는 게 완전 이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한데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이제 그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그 애들을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서 이제 그 유학비로 거기서 빼냈으면은 애는 전혀 표시가 안 나니까. 예. 그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그 옹달님 그동안 좀 건강 안 좋으셔 편찮으셨다가 이제 지금 회복돼서 오셨으니까 이제 건강을 기원한다 이런 좀 이제 선물 같은 거 좀 달고 그래 맨날 악플만 달지 말고. 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예.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예. 그리고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것에 많이 신경 쓰시면 좋겠고 첫 댓글로 그러면 링크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라는 또 책을 최근에 또 쓰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주식 시장과 뭐 2차 전지 같은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 신문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미 뭐 중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제로 그 전기차 이제 충전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도 못하게 한다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예. 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미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는데 한국 언론의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나 할까? 이제 뭐 특정한 방향성을 좀 정해놓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밀어붙이는 좀 이제 그런 감이 없지 않고 이제 사실은 이 뭐 언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뭐 지식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특히 서울시 오세훈 시장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근거 없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불안에 뜰 때 이제 그 불안을 좀 이제 잠재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이 나서 갖고 과충전이 문제니까 이제 뭐 90% 이상 충전된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못 넣게 하겠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처하니까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좀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데 좀 불안함을 좀 더 증폭시킨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하여튼 좀 뭐랄까 좀 과학적으로 좀 이제 접근해서 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큰일이지 않나 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화재 그 발생 건수를 보면 전기차 비해서 내연기관차가 이제 화재 발생 건수는 더 높은 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뭐 이런 데 다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작년 통계 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한 70건 정도 화재가 났고 내연기관차가 대략 수만 건 될 겁니다. 예. 그 올등하게 내연기관차가 화재는 사실 많이 나거든요.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원래 내연기관이 더 불타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내연기관차 휘발유잖아요. 네. 그 휘발유에 불 붙이면 붙잖아요. 그렇죠. 그게 휘발유가 없으니까 근데 전기차는 그러니까 불이 덜 난다고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보급 대수가 이제 전기차는 아직까지 보급 대수가 좀 적은 데 비해 갖고 내연기관차는 이제 보급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 보급돼 있는 대수 따라서 조금 사실 다른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만 대당 몇 건의 화재가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소방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국내의 경우에 한 만 대당 1.9대 정도 내연기관차는 지금 화재가 보고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는 1만 대당 대략 한 1.3건 정도 지금 화재가 좀 보고되고 있는 좀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명백하게 좀 구분하셔야 될 부분이
전기차 화재 이꼬르 배터리 화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잘못돼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양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르게 접근해야지. 전기차는 움직이는 폭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진짜 한심한 거고요. 그러니까 좀 뭐 말씀 나온 김에 좀 몇 가지 좀 최근 사례를 쭉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그 청라에서 그 화재 났던 이제 그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배터리가 잘못돼서 배터리 불량에 따른 화재일 가능성이 좀 아주 커 보이는 게 일단 그때 이제 화재 발생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CCTV 찍힌 거 보면 처음에 차에서 하얀 연기가 이제 나다가 그게 나중에 펑 터지면서 불이 붙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각형 배터리나 원통형 배터리의 그 화재에 배터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나는 이제 그 전형적인 코스예요. 그러니까 각형이나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캔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화재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충격도 안전하고 이제 이런데 다만 그 배터리 셀 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화재 발생하는 거는 이제 분리막을 쳐서 그러니까 이제 덴트라이트 현상이라고 그래서 양극하고 음극이 만나면 쇼트가 나면은 그러면 불나는 거잖아요. 그 현상이 이제 배터리에서 발생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열이 발생해서 그 캔을 계속해서 이제 뜨겁게 달구게 되잖아요. 온도하고 압력하고 이렇게 그 높아지다가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그 캔이 터지거든요. 네. 폭발하는. 그게 이제 각형이나 원통형 배터리에서 이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이 그 청라 아파트 그 화재 당시에 이제 CCTV에 정확하게 이제 그 포착이 됐기 때문에 파라시스 거라고 하죠. 이제 파라시스 배터리의 그 내부적인 문제. 플러스해서 이제 그게 셀 하나에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이제 BMS라고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특정한 셀 하나하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쪽에 전류를 끊어버려 갖고 이제 스탑 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BMS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첫 번째는 셀 문제, 그 다음에 BMS 문제, 하여튼 배터리의 문제.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거 나오고 이제 며칠 지나갖고 이제 금산에서 EV6 화재 난 거. 이제 그거는 건이 어떤 건이냐 하면은 이제 충전 중에 이제 충전한다고 콘센트를 꽂아놨겠죠. 그래서 이제 불난 건데, 그거는 이제 그 화재 당시에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자세히 보시면 그 밑바닥에서 이 불이 올라와요. 차는 안 타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불량 충전기에서 발생한 화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가정에서 화재 날 때 이제 전기 합선이나 누전 뭐 이런 걸로 해서 화재가 나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지금 그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 갖고 이제 이 원인을 조사를 해 보면 이제 그런 전기 부분 쪽에서 화재 원인이 된 게 대략 한 20%가 넘어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되어 있는 많은 충전기들 중에서 중국산 충전기들이 좀 많아요. 보조금 따먹으려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제 보조금은 충전기 하나에 보조금 동일하게 주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보조금을 1,000만 원 주면 중국 가서 이제 500만 원짜리 불량 충전기를 사고 와갖고 설치를 하면 그럼 1,0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500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불량 충전기가 지금 전국에 많이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산 쪽은 좀 상황이 다른 거고 차는 뭐 그렇게 그때 불 안 나고 또 이제 금방 끄고 했으니까 배터리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저기 그 용인 쪽에 그 테슬라 이제 모델 S인가 뭐 해서 불난 거 그거는 이제 배터리는 이제 일본 파나소닉 거고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연기가 나다가 그 다음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거기도 보면은 이제 펑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펑 터지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형이나 이제 각형 배터리의 전형적인 이제 그 저거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터진 거긴 한데 그 터질 때 처음에 그 발화 지점 화재의 원인이 뭐였냐 하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차주의 이제 그 증언에 따르면은 바퀴 부근에서 이 연기가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이어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서 타이어에서 불이 붙어갖고 그게 이제 배터리를 옮겨 붙어가서 배터리가 나중에 터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도 불질난단 말이죠 원래. 그러니까 뭐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를 가다가 좀 느낌 이상해서 주차를 해놨는데 차주가 이제 좀 냄새가 나갖고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거기서 불났다는 거니까 타이어 문제일 수도 있고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좀 애매하고 이제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에 이제 그 공항 근처에 있는 이제 렌트카 이제 그 주차장에서 이제 테슬라 차량이 또 불나갖고 200도 불탄 사례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조사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운행 중이 아니고 이제 주차를 한참 한 상태에서 그 불이 난 거니까 그 전기차가 그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제 나 같은 건 아니고 이제 막 가장 불이 많이 나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운전하다가 어디 뭐 충돌했다든지 하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겠죠.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전기차도 그렇고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충돌해서 재수 없으면 다 불 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얘기할 거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중에 불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배터리 문제보다는 이제 충전기 자체에 이제 문제인 경우가 좀 훨씬 더 많고요. 문제는 이제 차가 정차돼 있거나 주차돼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불이 나는 경우에 그게 배터리에서 발생한 이제 배터리의 결함에 따른 그일 좀 가능성이 많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에선 불이 잘 안 나는 건가요? 지금 일본이랑 뭐 중국이랑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최근에 보고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가 결함에 따른 화재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배터리를 다 교체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차를 전량 수거해서 새 배터리 끼워서 다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옛날에 이제 그 코나 EV 사태 때 대략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 물어줬어요. LG화학에서. 그러니까 되게 큰 건입니다. 그 건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코나 그때 화재 나서 LG가 물어준 거, 그 다음에 이제 볼트가 화재 발생해서 LG가 물어준 거, 그게 이제 대략 뭐 2020년, 21년 그때 일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우리는 그 화재 안정성 보고는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갖고 화재가 발생돼서 이런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도 보고된 바가 없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벤츠 EQ에 들어가 있는 이제 파라시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지만 미국에서도 같은 류의 화재가 있어갖고 미국에서는 이제 리콜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리콜 해주고 이제 벤츠 코리아가 한국 안 해주는 거죠 지금. 차별 대우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유럽 쪽에서도 이제 그거는 유럽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에서도 이제 파라시스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가 불량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리콜 처리하고 중국에서 한 3만 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라시스 배터리는 좀 불량스럽다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게 거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NCM811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터리는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다운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니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이제 그게 핵심 기술력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한민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제 잘 갖춰놔서 지금 이제 화재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중국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중국에서도 이제 CATL이 비해갖고 이제 파라시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진 회사니까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 옛날에 CATL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 21년에 이제 NCM811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물어주고 야 이거를 CAT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좀 고민하고 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배터리는 문제가 지금 별도로 보고된 바는 없고요. 아까 파라시스 배터리는 여기저기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배터리고 CATL은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최근에는 그렇게 뭐 관련해서 이제 뭐 보고되고 이런 바는 좀 없는 그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를 저는 당연히 뭐 밝히고 소비자가 전기차를 한두 푼 하는 전기차도 아니고 사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벤츠 고급 모델에 이 한 12 정도 되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 이건 왜 권고고 강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강제해야 되겠죠. 예, 강제하는 쪽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왜 그런 거냐 하면 원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자기 회사에 들어가는 부품을 뭘 쓴다는 거를 원래 비밀에 붙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배터리도 부품이다라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차에 들어가는 이제 뭐 베어링이나 뭐 나사나 뭐 볼트나 이런 거 일일이 보고 안 하잖아요. 그 같은 맥락으로 이제 거기에 연장선으로 당연히 이제 배터리도 부품이잖아 하고 보고는 안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특히 배터리는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뭔지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될 좀 의무가 있는 거고 제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은 또 알 권리가 있는 거니까 이제 차제에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이제 방향이 좀 잡혀가는 거는 좀 이제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뭐 법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이제 강제로 다 보고를 하게 해야죠. 이제 지금 저기 식당 가시면 식당에 가서 이제 뭐 김치 원산지 어디, 맞아요. 그 다음에 뭐 그죠? 다 이제 식재료 다 원산지 다 표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한 끼 10,000원짜리 우리가 먹으면서도 이제 그거 다 이제 원산지 어딘지 다 확인하고 먹는데 지금 사람의 생명이 담보가 되는 이 배터리 그 차를 살 때 이제 뭐 1억씩 주고 막 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배터리가 파라시스 건지 CAT 건지 벤츠는 진짜 나쁜 새끼들이 우리 CAT 거 쓴다. 그것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CAT 좀 그런데 하는데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CAT도 아니고 파라시스 거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 사람 속인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기 전기차 화재 관련해 갖고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전기차가 화재가 나서 이제 아파트가 전체가 불탔으니까 이제 전기차를 이제 지하에 못 넣게 하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제가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전기차 때문에 그 청라 아파트가 훌훌 탄 게 아니고요. 스프링 쿨러가 작동해서 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폭발해서 그 차 한 대가 이제 터질 수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대가 그 전기차를 이제 끄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스프링 쿨러가 제때 제대로 작동했으면 개만 타고 내지는 개 옆에 몇 개만 좀 이제 영향을 미치고 140대가 타진 않아요. 근데 스프링 쿨러가 미작동했기 때문에 140대가 탄 거거든요. 아까 이제 그 어디죠 저기 포르투갈에 이제 테슬라 차량 200대 탄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명히 맞지만 거기서 말했으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 자동차가 다락다락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 쿨러가 없어요. 그러면 불타면 다 죽으라는 얘기지.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사례들이 이제 뭐 여러 건이 사실은 스프링 쿨러가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거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 원인은 스프링 쿨러가 미작동이었던 사례가 되게 많은데 2022년 9월 달에 이제 대전에 이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 9명이 이제 사망하셨어요. 그 건도 똑같이 스프링 쿨러가 미작동해갖고 이제 화재 사건이 커진 거고 그때 자동차는 내연기관이었습니다. 1톤 트럭이었고요. 이제 또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은 이제 대구의 그 큰 시장이 이제 뭐 청가물 도매시장 하여튼 경동시장인가 하여튼 대구의 시장이 이제 그 2022년에 또 화재가 나서 거기 엄청난 재산 피해를 이제 안기고 다 불탄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스프링 쿨러가 미작동해서 그 시장 전체가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이런 공포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원인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원인에 따른 이제 대응 방안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때문에 이게 140대가 불탄 게 아니고 이 스프링 쿨러 미작동 때문에 이게 화재의 피해가 되게 커진 거기 때문에 스프링 쿨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소방 점검을 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청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그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껐다는 거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뭐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밤에 막 이거 한 번씩 울리고 그래요. 화재 맞아요. 경보. 오작동이라고 생각하는 예. 그렇게 해서 울리니까 이제 밤에 자는데 잠 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꺼버린다고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끄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가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형태로 이제 오작동하는 거를 어떻게 좀 방법을 해갖고 좀 줄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작동 해갖고 뭔가 이제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스프링 쿨러가 작동해서 이제 뭐 저기 바닥에 흥건히 물에 젖고 뭐 저기 자동차도 이제 좀 뭐 대고 갈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비원한테 책임을 물리고 너 새끼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야지 그런 식으로 저기 해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괴롭힌다든지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방향을 잡아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당장 저기 전기차에서 불 나갖고 140도 붙었으니까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에 못 넣게 하자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얘기하고 그 얼마 안 돼갖고 그 인천에 그 인근에 그 지하 주차장에 또 불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 났는데 보니까 전기차인가 보니까 전기차 아니고 내연기가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내연기가 조심하니까. 실제로 이제 거기 천안에서 한때 그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가 불탄 적이 있어요. 불 나갖고. 그때는 스프링쿨러가 제때 작동해갖고 그 40분 만에 다 꺼지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은 스프링쿨러였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자꾸 전기차 포비아를 이렇게 이제 몰고 가면 곤란하다. 예,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화재가 나는 거는 전기차나 내연기관이나 다 나는 거고 내연기관이 더 많이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없었고,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 터질 수는 있는 건데 화재가 날 수 있는 건데 이게 확 번져버려가지고 큰 이슈가 된 건데 원인을 이제 다른 곳에 찾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전기차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불이 붙어서 그 안에서 타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제 탈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이제 차에 의무적으로 그런 장치를 채용하게끔 이제 안전 법률이나 법경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없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차량 옛날에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전자 장치로만 다 이게 돼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전자 장치가 먹통이 되면 탈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짜 죽은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데도 이게 전자장치로 있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계식 개폐 장치를 꼭 달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올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올 여름을 이제 나시면서 이거 더워서 못 살겠다. 이게 올해 여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역사상 유례 없이 덥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진짜 미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안 틀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가다가 보면은 막 비 오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비 오고 하는데 보면 야, 여기가 태국이냐 한국이냐 싶다니까요.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남아 갔다 오신 분이 더 덥대요. 예. 계속 이렇게 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지구온난화 이제 기후 이상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게 결국은 이제 탄소 문제 때문이고 그러면은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연기관차 그 이산화탄소 뿜는 거를 이제 못 뿜게 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지금 전기차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전기차 지금 안 가고 계속 내연기관차 타면 이제 뭐 당장 이제 뭐 그 전기차 화재에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쪄 죽겠죠 우리가. 네. 그러면은 그 안전한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한국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거를 알고 그 전기차를 사는 게 뭐 중국산이나 일본산이나 이런 것보다 나은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예, 믿음이 가겠죠. 네. 예. 아무래도 뭐 저기 아마 앞으로 이제 규정이 법규가 이제 전기차 제조사한테 배터리 안정성에 관한 이제 각종 데이터나 뭐 그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사에다가 많이 좀 요구하는 쪽으로 법규가 바뀔 거예요. 바뀌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뭐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꼼꼼히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왠지 좀 찜찜한 거는 특히 중국산은 좀 믿음이 안 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굳이 뭐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차를 같은 값이면 뭐 살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뭐 그거는 뭐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선택할 때 이제 뭐 난 그래도 뭐 중국 배터리도 괜찮다고 생각해라고 해서 이제 뭐 또 싼 맛에 이제 중국 배터리 들어가 있는 이제 전기 사시는 분도 뭐 그거는 이제 그분의 선택이니까 이제 존중해 줄 필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차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게 중국산이라든지 중국산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좀 나은 CAT 배터리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파르시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뭐랄까 일종의 이제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못하게 당연히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이제 공개하는 거를 좀 이제 강제하는 이제 그런 규정은 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라서 이제 일단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것 같으니까 그거 방향 맞는 것 같습니다.